인물정부에서 사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란에서 아들 시영 씨의 이름을 삭제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져서 지금 뒷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 백성 변호사님,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삭제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가장 큰 유행어가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사실 중국 법인 9곳 중에 4곳에 법인장이 됐다는 걸로 다시 이제 촉발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거 관련해서 또 이시영 씨 관련된 기사의 댓글도 악성 댓글도 많이 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포털에 보면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나 유명한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이름을 치면 거기에 뭐 본인과 본인에 관련된 일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이시영 씨에 관련된 게 너무 요즘에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N사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N포털 사이트에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무조건 내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N포털 사이트에 이시영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또 지금 밝혀져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말들이 좀 많아서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 김성원 평론가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좀 질문을 이어받아서 드리자면 일단은 본인 확인만 되면 본인에 대한 이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아무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뭐 제 이름을 쳤을 때 이렇게 인물 검색이 되는데 옆에 보면 뭐 정보 수정 요청이라든가 뭐 이럴 때 저기 그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요구를 하면 본인이 확인이 되면 그 요구 사항대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족에 이제 아들 이름을 했을 때 저게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면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그 인물이 검색이 되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죠. 뭐 저거 그냥 저거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뭐 그 검색어를 이시영 쳤을 때 뭐 관련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속 검색이 되는 거라 이걸 굳이 뭐 어떤 그 다스 논란과 연관을 해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분석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언제 삭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만약에 그랬다면 김성원 평론가님 요즘 시영 씨 관련해서 아들 이시영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삭제 요청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추가 취재한 걸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네이버에는 삭제 요청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삭제 요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시영 씨 정보가 그대로 가족란에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네이버에만 삭제 요청을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남고요.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그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도 역시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다스와 관련돼서 뭐 자식에 관한 정보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꼭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인이지만 시영 씨 같은 경우에 공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시영 씨와 관련돼 있는 정보가 개인 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혹시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녀 정보까지 인터넷 포털에 공개되는 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아들 시영 씨 이름을 삭제 요청했냐를 너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확대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뉴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삭제한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더 찾아보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뭐 누리꾼들은 아니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인물 정보란에 사라지긴 했네요. 네이버에서 사라지긴 했는데 문제는 밑에 기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시영 씨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만 삭제가 된 거니까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까지 주장을 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사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영 씨가 얼마 전에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 뭐 받아야 될 조사 다 받았고요. 뭐 검사도 받아야 될 검사 다 받았습니다. 마약 혐의 관련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황당무계한 일이라 그냥 뭐 제가 뭐 아는 얘기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사 결과가 또 나올 거고. 다수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셔서 병력으로 채용을 해주셨죠? 예, 지금은 이거 사건과 상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개인정보란에 이시영 씨 이름은 지웠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 순위 1, 2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 이명박 이렇게 검색어를 쳐서 거기 그 가족관계란을 본 사람이 애초에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슈화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뭐 그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 이걸 이렇게 현상으로 만들고 막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뜰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이런 걸 그 원하는 주시하고 있는 그런 특정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예. 이 현상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일단 삭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보도가 됐습니다. 한 명의 인물, 한 명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데 한 명은 흔적을 더 남기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인데요. 갑자기 김성원 평론가님, 네. 반기문 바람이 다시 부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요. 왜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을까? 대선 때 그때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다가 한동안 이름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반기문 마케팅이 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단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이제 음성하고 그리고 반 전 총장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 충주하고 이 두 지자체가 다시 반기문 마케팅에 나서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음성 같은 경우에는 반 전 총장 그 고향 원래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주변이 상당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품바 재생예술촌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전 총장이 원래 이제 태어난 집하고 그 예술촌하고 연계하는 어떤 마케팅을 좀 시도를 하면서 반 전 총장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반 전 총장이 학창 시절에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이걸 반선제라고 하는데 반기문의 선한 집 뭐 이렇게. 근데 이름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핏 의미가 잘 안 와닿으니까 이걸 좀 쉬운 이름으로 바꾸고 그 집에다가 소규모 전시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반기문 마케팅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분명히 반 전 총장이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담궜을 때에는 일종의 막 희화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현실 정치에서 좀 떨어지니까 반기문 마케팅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 총장님의 그 어떤 뭐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그게 또 관광 사업도 되고 또 나름 이제 고향의 자긍심이니까 그런 면에서의 뭐 새롭게 이제 기지개를 켠다 하더라도 저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 너무 쉽게 그 출마 포기를 하면서 뭔가 보수층에서 좀 아쉬운 인물 중에 하나였던 예. 거죠. 예.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그런데 내년에 글쎄 지금 막 이 요동치는 그 여의도 내에서의 전국 판세에서는 내년에 또 어떻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 현실 정치와 완전히 단절되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완전히 다물쇠한 건 아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이런 논란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 같이 보시면 저겁니다. 이제 반기문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무려 돈이 거의 1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 편성이 됐음에도 구체적인 내역도 계획도 없어서 너무 외교부가 반 전 총장 띄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쨌건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고 그 유엔 총재 시절에 10년을 또 옆에서 모셨던 분이니까 이게 뭐 보훈 예산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라는 게 아직 뭐 개소식도 안 한 거고 형체도 없는데 여기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억 이상 1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이거는 정말 보훈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얘기로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이제 설립을 하고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참여하면 이 세계 시민 지원 센터가 국제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요청을 받아서 이건 국익 증진 차원에서 는 거지. 이거는 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훈 예산을 한 건 아니다라고는 하나 지금 이제 어쨌건 장관이 강경화 장관이고 현재 또 지금 조금 전에 다시 반기문 총장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